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로 작업 중에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규정과 제도, 작업 문화까지 개선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AI 3대,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적인 실행 목표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과제 중심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공부문의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삼척 교동의 낮 기온이 38.1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울진은 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아 지역 기준 8월 최고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일사에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특히 동해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며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릉과 포항 등 동해안은 35도 안팎의 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 속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한급수에 들어갑니다. 근본 대책이 더딘 데다 당분간 흡족한 비 소식도 없어 시민 불편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1.8%. 지금 속도라면 25일 뒤엔 고갈될 위기입니다. 해수욕장 수도꼭지를 뽑고 수영장과 공원 화장실을 닫는 등 절수 조치를 해왔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강릉시는 계량기를 절반만 열도록 하는 사상 첫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18만 명이 사용하는 홍제 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시내 대부분입니다. 가정별 약 40%의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생수 지원 및 급수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절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화장실마다 물절약 안내문이 붙었고 일부 식당과 카페는 정수기 대신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절반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웃 속초시는 지하댐을 지어 고질적인 물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강릉 영곡 지하댐은 2027년 말쯤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후 탓만 아니고 결국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미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은 187.1mm로 평년의 36%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흡족한 담비 예보도 없어 제한급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올여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뒤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조류 증식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드넓은 대청호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보자 짙은 녹조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호숫가에도 이끼가 낀 것처럼 곳곳이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호수물을 떠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문의와 회남수역은 남조류수가 밀리리터당 10,000세를 넘어서며 조류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겁니다. 올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에 오염 유발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수온마저 높아져 조류 증식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인근 상인들은 매년 더 더워지는 여름 탓에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가 더 심하죠. 올해가 더 심해요. 해마다 더 심하겠지요. 지금 날이 더울까요. 수자원공사는 녹조 발생 초기부터 취수시설 주변과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녹조 수거 선박을 낮 동안 계속 운행하고 조류의 성장을 방해하는 수면 포기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식수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댐에서 녹조 수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정수장에서 활성탄, 오존 처리 등 정수 처리를 통해서 조류 독소를 수질 기준에 맞게 제거를 합니다. 다만 당분간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대청호 녹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최근 16일간 계속된 스페인 폭염 관련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폭염 속 산불까지 겹쳐 영국 런던 면적의 2배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인 깜깜한 새벽. 조명을 밝히고 복숭아 수확에 나섭니다.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노동자들이 쓰러지면서 한낮 작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l final lo que mires és per la salut també, perquè treballar en 40 graus pues és molt pesat. Cada vegada fa més calor i cada vegada ens hem d'adaptar més al clima. 스페인 공공보건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최근 16일 동안 스페인 폭염 관련 사망자가 1,14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도 폭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40도를 넘나들던 극한 더위는 누그러들었지만 대형 산불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불길을 막기 위해 주민들까지 나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Mucho viento y mucho fuego por todos lados. Parándolo abajo en el río, parándolo a ver si conseguíamos que no subiera, pero no sé.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고 영국 런던 면적의 2배가 넘는 38만 2천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보 순례길인 산티아고길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6일 넘게 계속된 폭염이 산불을 부추겼다며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l próximo martes, día 26 de agosto, el Gobierno procederá a la declaración de zonas afectadas por una emergencia de protección civil a muchos de los territorios. 스페인 기상당국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지난 197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폭염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정부는 북한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련 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이번 달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이달 초 강화 3곳과 한강 임진강 하구 2곳 등에서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금속들은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는데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 분석에선 제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은 우라늄을 화학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세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초 SFTS 의심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양성 판정을 받았고 치료받던 중 지난 14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4월부터 11월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이어 경기 동두천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 과충전과 실내 충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뿌연 연기를 뚫고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 불로 집안 내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6층에서부터 아무튼 연기가 엄청 났고 그다음에 5층에서는 거의 앞이 안 보였고 3층에서는 죽겠구나. 전날 밤부터 캠핑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터리를 감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2명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충전 중이던 무선 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배터리가 열을 받기 더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열이 더 배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용량만 100%까지도 충전하기보다는 한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하고 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할 경우 불을 끄는 것도 어렵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제실자가 없는 곳이야. 피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우선은 인명피해 사상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용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철로 주변 구조물 안전점검에 나섰던 작업자가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산 옆으로 굽은 철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소방과 경찰, 코레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철로 주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이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작업에 나선 노동자 가운데 6명은 안전점검업체 직원이고 1명은 코레일 직원인데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유송됐습니다. 무궁화 열차와 철도 구조물 안전진단 후 도보 이동 중인 작업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수 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중증도 분류 및 환자 이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 7명은 구조물 점검을 하려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호우에 비탈면 안전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점검으로 작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차단 승인을 받은 뒤 철로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 코레일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사고는 잇따른 산업 현장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들이 선로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선로 주변을 걸어 현장으로 향하던 노동자들은 7분 뒤 변을 당했습니다. 전기열차라 운행 소음이 작다 보니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상 선로 2m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인데 사고 노동자들이 선로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로에 들어서기 전 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작업 책임자인 코레일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 사실이 공유됐고 현장을 잘 아는 인솔자까지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작업자가 이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전 확인, 안전 감독 조치 서울에서 좀 일어난 전형적인 반복적인 인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회사와 현장 책임자 등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서울 지역 8개 외식 품목 중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등 5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2,423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4원 올랐습니다. 삼계탕도 17,654원에서 17,923원으로 무려 269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삼겹살 역시 200g 기준 1인분이 2639원으로 집계되며 192원 올랐고 비빔밥은 76원, 김치찌개 백반은 77원 비싸졌습니다. 다만 김밥, 자장면, 칼국수 등 3개 품목의 가격은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고 일감과 기술 사용료 등 1조 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굴욕 합의다, 불가피한 합의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퍼주기 합의를 했을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내는 등 불리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굴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은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기술 주장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 없이는 원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합의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문에서 한국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나누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과 북미, 영국, 일본에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 등으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407개 파생 제품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간 19일 홈페이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들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의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 자료를 내고 냉장 냉동고와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 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새로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선 치쿤구니아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기 퇴치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찾아가 체열하는 등의 과도한 방역 조치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떠오른 드론이 공중에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가 숨어있을 만한 곳도 찾습니다. 주민들이 애써 가꾼 옥상 텃밭과 화분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모두 치워버립니다. 거리에 다시 등장한 방역 요원들. 코로나19 때처럼 확진 검사를 위해 곳곳에 장사진도 펼쳐집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치쿤구니아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기와 전쟁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누적 환자는 10,000명에 육박하지만 관영 매체들은 신규 확진자가 최근 9일 연속 줄었다고 선전합니다. 目前我们气管感染热疫情的快速上升的势头已经得到了初步的遏制，它的防控效果在逐渐的显示。 그러나 빈집에 멋대로 들어가 소독을 하는 등 과도한 방역 조치에 주민들은 반감도 드러냅니다. 특히 새벽 1시 부모가 야근을 나가고 집을 비운 사이 자녀들의 피를 뽑아갔다는 소식이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去到之后呢，才发现就是说是2个小朋友，所以呢，我们也是小朋友同意之后呢，我们就进行那个抽血采样。那天我们近乎是通宵工作。 하수구에 친 모기장 탓에 되려 물이 고여 장구벌레 서식처가 된 것도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광둥성 포산시는 애국 위생운동 재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마오쩌둥 시절 농촌에서 전개된 모기와 참새 등에 대한 박멸운동이 기원인데 몇 년 뒤 흉작과 대기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2년 애국위생운동 70주년을 맞아 펼쳐진 강력한 방역 통제가 재현될까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월 2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